책거리가 벌써 5주년 기념으로 저자대의 책축제가 지금 현장에서는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있는 이곳은 지금 경의선 책거리 신앙송학교 1기 시민 작가들의 낭송회가 지금 이제 열릴 것입니다. 이 신앙송학교가 지금 첫 번째로 문을 열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시를 쓰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낭송해 주실지 기대가 되죠.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논설문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접어치우고 반장 가서 빨리 녹음 테이프 들고 와라. 그러면 저희가 들고 와서 그걸 틀어보면서 시를 읽으면서 항상 시작을 했고요. 집에서 몰래 그 성우처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음악 틀어놓고 항상 시를 좀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읽으면서 내가 읽으면 멋있을까? 뭐 이런 생각. 잘 읽었나?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직접 시인들이 직접 자작시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신앙송학교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신 선생님이 신철규 시인이세요. 옆에 계신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쓰는 신철규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1기 학생들을 같이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서 어떠셨어요? 첫 번째로 이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또 기대 반 또는 그쵸. 우려 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이 시민들을 또 어떻게 시 속에 좀 담가드릴 수 있을까? 네. 깊이 좀 끌어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끌어오지 않아도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고 이미? 네. 네. 그래가지고 시를 한 4주차, 5주차 때 거의 끝날 무렵에 한번 받아봤을 때 내가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좋은 시, 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담아있는 말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수업을 모두 해서 5강을 하신 겁니까? 네, 5강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쏙 재미있어 하시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시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쵸.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돌고 있는 말들, 내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말들 또는 있죠.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찾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수업을 통해서 찾으셨다면 제 보람이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신앙송 학교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참여해 보시면은 자신의 단어로 한번 찾아낼 수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비대면 이렇게 축제도 프로그램도 있지만 전시도 펼쳐지고 있고 경의선 책거리 곳곳에서 지금 오디오북은 미리 녹음을 다 하셨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소리는 밖에 또 현장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이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저도 사실 신앙송학교 그전에는 어린 왕자나 이런 산문을 같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낭독학교 이런 걸 했었는데 이번에 신앙송을 자작시를 쓰신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드리기에 본인이 쓰신 시인데 제가 가르칠 게 뭐 있는지 모르겠어서 고민도 좀 있었고, 하지만 그걸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 본인의 감정이지만 사실 어색하거든요. 그걸 드러낸다는 건 좀 쑥스러운 일이어서 부끄러워하시는 경험들이 많아서 제가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탈출하실 수 있게끔 용기를 조금 드린 거. 네, 그게 아마 오늘 잘하셔야 제 말이 이게 먹히는데. 근데 신앙송 할 때 네. 다른 사람이 읽어서 또 좋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자기가 쓰지 않은 시를 또 읽을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쓴 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읽을 때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나 문장에 대한 힘이 실리거나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장의 감정의 깊이들을 새롭게 그렇죠.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작시 낭송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이 쓴 시를 새롭게 보는 눈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바꿔서 한번 낭송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신앙송 학교 1기
그 첫 번째 문을 연 시민 작가님들의 신앙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양옆에서 벌벌 떨고 계셔가지고 제가 다 떨려요. 여기까지 울림이 옵니다. 이번 일기 제목이 떨림 아닙니까? 네. 떨림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뭔가 한눈에 반했을 때 발발 떨리죠. 네,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장 처음으로 눈빛이 떨릴 거고 맞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그 사람을 시로 쓴다면 손이 떨릴 겁니다. 조금 떨리신다 하더라도 그 떨림이 그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은 낭송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작시를 직접 쓰셔서 오늘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고순호 님입니다. 그러면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난 후 무지개가 싫어졌다. 비 그친 오후 너와 공원을 걷는다. 너의 발과 털에 묻은 흙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신나게 꼬리를 흔드는 너의 모습에 나의 입꼬리는 올라가고 풀냄새가 너를 자극하자 그곳으로 뛰어가는 너. 나는 앞만 보고 터벅터벅 걷는다. 나무와 대화하는 너의 뒷모습에 잠시 본 하늘. 파란 하늘의 무지개. 너도 언젠간 저 다리를 건너겠지. 너에게 죄가 있다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 몇 년 후 이 길을 나홀로 걷겠지. 내 마음도 모르고 너는 무지개를 향해 뛰어간다. 너를 만난 후 무지개가 싫어졌다. 무지개를 뒤로하고 너와 나는 공원을 빠져나간다. 투명한 아침, 너와 다시 공원을 걷는다. 야, 네. 고순호님의 첫 번째 시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시 소개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작시라서. 네. 이 시는 저희 반려견이 있는데 반려견을 보면서 쓴 시인데요. 좀 고치셨네요. 저랑 연습할 네. 때랑 달리. 약간 예, 반려견을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정말 비 온 후 무지개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죽음에 대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그러잖아요. 그 맞아요. 이별이 불현듯 떠올라서 그냥 반려견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다는 게 좀 원망스러운 그런 감정을 듣다가 네, 시인 선생님을 만나고 한번 써봤습니다. 네. 와,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순서였지만 너무나 태연하게 잘 열어주셨고요. 지금 또 이 옆에서 두 번째 시를 낭송해 주실 김영신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2의 거울 김영신. 붉게 퍼져 있는 꽃무릇을 닮으려나. 아무리 더워도 부채를 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사겨야 이 슬픔이 작아질까. 이상한 봄, 흔들리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납작하지 않게 있으려 해도, 자유로운 나무를 그리려 해도 자꾸 커져만 간다. 쉬엄쉬엄 가면 바랄 게 없겠는데. 바스락거리는 피부를 만지며 머리에 식은땀을 잇는다. 뒤엉킨 기억과 반짝이는 시간. 한 잔을 기울였다. 전류의 맛과 카페인의 흔적이 어둠의 절망을 잡아당긴다. 거울이 얼굴을 쓱 밀어낸다. 얼굴은 계속 찾고 있다. 거울로 들어가는 촘촘한 질문을.
감사합니다. 네. 설명도 조금 해주시죠. 시 내용을. 제가 닉네임은 하이디라 되게 늙지 않는 소녀로 계속 있을 것 같았는데요. 네. 봄부터 갱년기가 와서 되게 얼굴에 열감, 그 갱년기에 느끼는 그런 게 다 휘몰아치듯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이제 자작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좀 밝고 재미있는 거를 내 나름으로는 네.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쵸. 이렇게 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막 그런 거를 연상을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고민이 거기에 깊으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써봤습니다. 아, 근데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냥 앞을 보고 그냥 그냥 낭송을 하시네요. 예, 낭송이 원래 외워갖고 하는 거죠. 낭독을 보고 하는 거고. 이야. 와, 몇 번을 연습해 보신 거예요? 많이 그렇게 연습하셨죠? 많이는 연습 안 했어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야. 그리고 아까 우리 가르쳐 주신 실철규 시인님이 아마 재미없었을 거라고, 학생들이 재미없었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수업이 예. 떨림도 있었고 설렘도 있었고 이야. 또 항상 여기 제가 인천인데 여기 경인선까지 오는 그 발걸음이 되게 가벼워서 항상 행복했습니다. 먼 걸음을 하셨네요. 아니 이거는 신철규 시인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멀리서까지 열정을 가지고 오실 줄은 몰랐고요. 제가 시를 봤을 때 보지 못했던 구문들이 새롭게 읽혀가지고 너무 좋았던 게 아까 이상한 봄, 흔들리는 여름 그런 구문들이 저한테는 꽂혔어요.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그 계절의 느낌들을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과 그리고 특히나 좋았던 게 거울이 얼굴을 슥 밀어낸다라고 하는 구문이 있잖아요. 정말 범상치 않은 표현이고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은 느낌이기도 하고 거울에 비친 내가 너무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저 들으면서 놀라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이렇게 또 한 번 또 성장하신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낭송도 좋았고요, 당연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손맞아 주신 걸 또 손을 봐갖고들 지금 최종으로 오신 거군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보다 또 조금씩 변하셔서 내용들이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순서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김철환 님이십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9월 우리는 9월이면 한낮에 볕이 따가워도 외로움이 바람인 양 겨드랑이를 파고 들어와 쓸쓸임에 만진다. 서쪽 창의 노을이 안방을 침범하다 실패하고 오늘도 그냥 어둠만 덩그러니 놓고 물러가기 시작한다. 아내는 화가 난 듯 말이 없이 곱지도 늙지도 않은 화장을 애써 했다 지운다. 거울 앞에 2명의 아내는 나를 쳐다보고 나는 2명의 아내가 버겨워 가만히 서 있다. 한몸에 2덩어리의 머리를 붙이고 무더위도 걸어온 어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곧 지나가는 계절 앞에 2 머리인들 반쪽의 머리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곧 닥칠 가을이 우리를 재촉한다. 당신과 나의 길고 지리한 호흡들이 어지러운 변박의 비트들로 방안을 채우고 있다. 이 연주가 끝나는 날 무언가 내어줄 것이 없는 빈방에서 2명의 아내와 2명이 바라보고 있는 각자의 남자를 9월 바람은 저 공원 어디쯤 실려보낼 것이다. 저 벤치 낙엽으로 썩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한 번의 가을을 맞는다면 당신과 나는 외롭고 무심하지 않을 거리만큼 조금만 떨어져 서서 나무가 되자. 가을이 오지 않을 9월과 영원히 오지 않을 9월의 중간쯤 바람을 버티고 2 머리로 같이 기다리는
가을은 마지막 잔치를 베푸는 바람이 분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강요로 2번이나 낭송을 하셨는데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내용을. 저는 아이가 없고 나이가 좀 있는 동갑내기 부부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좀 늦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항상 와이프하고 트러블이 많고, 그리고 이 시를 쓸 때쯤이 추석이 있었는데, 예, 명절 제가 항상 9월이 맞아요. 추석이 있는 달이네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 많이 심각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뭐 운명이고, 네. 혹여 다시 태어나더라도 아주 못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주 재치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 대목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부인의 입장에서 시를 듣게 되나 봐요. 옆에서 웃고 계시는 신철 교수님 한 말씀. 아니, 처음에 이 시를 가져오셨을 때 한 중반부 정도까지 이후는 좀 지금의 낭송된 시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가 아쉽다고, 또 중반 이후부터가 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왔던 것들을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시가 너무 좋아져서 깜짝 놀랐고, 9월은 아직 낙엽이 지기는 힘들긴 하겠지만, 뭔가 한 해에 어떤 꺾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은 삶의 어떤 전환점이기도 할 거고, 어떤 갈등이 약간은 누그러질 수도 있고 더 점점 강화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느낌들을 너무 잘 살려주셔서 관계의 문제까지도 잘 담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너무 낭송 잘 들었습니다. 안녕, 모란치마, 안미선. 서랍 속에 다시 꺼내지 못한 옷 한 벌이 있다. 노란 저고리를 머리에 쓰고 붉은 치마를 치켜들었다. 끝동에 꽃잎들이 깜빡거린다. 붉은 발자국이 뚝뚝 떨어진다. 어린 시절 서랍에서 몰래 꺼낸 어머니의 치마. 나도 이런 치마를 가질 수 있나요?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방바닥을 닦던, 새는 김치 국물을 버스에서 죄송합니다. 치맛자락에 받으며 나를 향해 죽으려 끝없이 상경하는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라. 다른 걸음과 시큼한 손으로 어머니가 입는 법을 알려준 동대문 시장에서 같이 고른 치마. 엄마를 던진다. 밤하늘에서 펄럭이며 내려오는 붉은 족보. 언약이 깨어져도 치마는 찢기지 않고 무늬는 동강나지 않는다. 치마는 몸뚱이에 붙은 얼굴이 되었다가 불붙은 머리칼이 되었다가 우통을 꺾인 꽃줄기처럼 덮었다가 발목을 휘감고 떨어진다. 벌어진 붉은 치마 속에서 첫울음으로 눈을 뜬 그때처럼
당신과 나를 이제 함께 박음질해도 좋다. 당신과 나의 솔기를 비로소 뜯어내도 좋다. 어머니의 붉은 무덤 앞에서 내가 나를 낳던 날, 검붉은 모란꽃들이 눈 속에서 첨벙첨벙 피어났다. 이번에 안미선님께서 읽어주신 시는 어머님이라는 그 단어가 본인 마음 안에 있으셨었나 봐요. 계속 아직도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집에서 읽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갑자기 여기 오니까 네. 그렇네요. 몰입해서 읽으셔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너무 몰입했나 봐요.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사실 이 구절은 시인님께서 어머니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새로 넣은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9절이 들어가는 게 시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 구절이 계속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그런데 정영실 선생님께서 낭독 때 이 제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라고 읽어주실 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속으로 울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좀 뭔가 소화가 좀 덜 됐다고 그럴까요? 제가 별로 그다지 밝히고 싶진 않지만 뭔가 강한 어떤 느낌이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던 부분이라면 이 구절이 아니었을까? 이 시를 생각하면 이게 항상 걸리고 이걸 뺄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넣으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 선생님께서 읽으실 땐 제가 좀 울컥했고 제가 읽을 때는 좀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뭔가 걸려 있으세요. 네, 감정이. 여기에 그쵸? 있는 감정들이 저를 부르나 봐요. 저는 네. 의식하지 못하지만. 네. 맞아요. 야, 그거를 쓰라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철교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인도를 잘 해주셔서 제가 시를 정말 가깝게 느끼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한마디 안 하고 가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도한 것보다 더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그게 너무 놀랍고 아까 다른 걸음 시큼한 손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뭐 이제 아마 지방에 계셔서 올라왔을 때의 그 어떤 느낌들과 그리고 아까 되게 제목 자체가 모란치마지 않습니까? 뭐 모란이 수놓아질 수도 있고 모란빛의 치마일 수도 있는데 그 붉은색을 그 김치 막 그런 것과 한번 연결하는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다 보여주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이 구문이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갈등의 감정들이 그냥 처음에는 막 그냥 감정적인 표현들만 있었는데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니까 그리고 또 저기 작자가 또 낭송가가 그 부분을 읽을 때 걸린다고 하는 게 저도 항상 그 수업 때 했던 얘기가 걸리는 말들을 찾는 거고 말을 걸리게 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시가 너무 좋아져서 제가 인도한 것보다 훨씬 더 앞에 가 계셔서 제가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다가도 어떨 때 뭔가에 딱 걸리잖아요. 감정에.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시를 쓰셨구나. 네, 안미선님. 다시 박수 한번 저희가 보내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반파 이윤경. 까만 밤 하늘을 향해 치고 싶다고 괜스레 울먹이고 터벅거리며 돌아선 낯선 정거장. 예정된 시간 따라 손을 굳게 잡고 겁도 없이 해맑게 야광 해파리처럼 춤을 춘다. 외로움만 밀려드는 미운 타도려니 했더니 따스한 온기의 설렘은 영원한 반파되어
심장에 부딪히고 쓸어가고 차갑고 단단한 바위는 자신 없어 조그마한 모래알이 되어 푸른 바다로 스며든다. 끝나셨습니다.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본인이 쓰신 내용을? 네. 반파는요, 부딪히는 파도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반복되는 파도,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울렁이는 감정 상태가 가끔 삶의 파도처럼 덮어올 때가 있는데요. 이 시는 외로움도, 따뜻함도, 어느 것도 자신 없는 상태를 애써 거스르지 않고 그냥 순응하는 느낌을 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한 말씀, 여기서도 한 말씀 좀 듣고 갈까요? 예. 제가 이 시를 봤을 때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반파가 저는 정말 많이나 부서져가지고 못 쓰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반파되었다고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약간 수정이 된 이 시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 마지막에 작은 알갱이가 되어, 작은 모래알갱이 되어 파도 속에 휩쓸리고 싶은, 그 낯선, 아까 야광 해파리처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출렁이는 영혼의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든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시 속에 잘 담겨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낭송할 때 그날 낭송을 하셨었나요? 네. 예. 왜 제가 기억을 못하지? 이젠 갈 때가 됐나 봅니다. 제가 집에는. 제목 손잡이. 누구도 열고 싶지 않은 손잡이. 그래서 다치지 않는다. 한껏 끌어안고 부여잡고 매달리고 흐트러지고 부서지고 싶어. 다를 대로 달아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면 모서리가 되고 싶다. 결국 스치는 끝자락일지라도 둥글어서 모난 데 없이 아무도 모르게 나는 여기에 있다고. 닿을 곳이 없다. 네. 탁은지님의 낭송 들어봤고요.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설명을. 예. 문 뒤편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면은 손잡이는 사실 아무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손잡이는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둥글둥글한 성격이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모서리처럼 좀 날카롭게 드러난 사람이 오히려 눈에 더 많이 띄고 더 사람들과 많이 스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닳아서 없어진다는 게 상처 입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사랑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에서 닳아 없어지더라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낭송 처음에 하셨을 때보다 많이 더 강해지셨어요. 낭송이. 자, 어떻게 느끼셨는지 신철기 시인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박은희님 그때 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설명 들었을 때, 제가 굳이 더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능력 자체가 좋았고,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시적인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그 무게감 자체가 저는 좋았기 때문에, 그 손잡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몰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용한 어떤 것이 돼버린 거죠. 문이 있는 것은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문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알레고리라고 해야 될까, 비유 같은 경우가 재미있었고 또 충분히 의미심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 좋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박수를 좀 서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났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김소리님께서 맞죠? 예. 준비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들리는지 보게요. 됐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아, 현장에 너무 오고 싶은 그 마음이 네, 느껴지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갑자기 오, 오늘 준비는 다 하고 계신데 나오실 준비는? 네, 했었습니다. 다 하고 계셨으나 못 나온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든 화면을 통해서 여기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멀리 계시지만 잘하실 수 있게. 꽃을 먹는 방법. 김소리. 냉장고 정리하다 나온 벚꽃절임 하나. 5년 전 봄 일본 여행에서 사온 것을 냉동실에 넣고 잊어버렸다. 그 속에서 고이 잠든 꽃잎을 설레는 마음으로 입으로 가져가자 짜디짠 꽃잎은 나를 뱉어버리고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 와인잔에 담아 창가에 서서 보니 산속에서 일제히 피어나는 붉은 꽃스머리 절정의 순간을 저장하였을 누군가의 하얀 손목을 생각한다. 겹겹의 분홍들 위에 흰 구름 한 점 올려놓고 꿀벌의 달콤한 붕붕거림과 가슴 벅찬 봄바람 한 봉지 담자 염장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계절 낯선 곳에서 다시 깨어나는 시간 봉인된 그날을 궁금한 마음으로 여니 물속에서 피어나는 봄이 눈으로 들어왔다. 네. 김소리님은 참 수업에 잘 참여해 주셨고 벚꽃절임 나오는 그 시도 제가 잘 봤었거든요. 그 벚꽃이 그러니까 결국 차로 만들어서 그 물에 퍼져가는 느낌, 그 향과 색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시간까지도 잘 봤던 기억이 있고 오늘 낭송이 또 그런 것을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구문에 나온 냉장고 파먹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뭘 뜻하는지가 몰라서 이게 뭘 뜻하냐고 막 물어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처박아 뒀던 냉동실에 그 까만 봉지, 특히나 흰 봉지가 아니죠. 까만 봉지 안에 그렇게 들어있던 자신도 언제 놔뒀는지 모르는 그렇지만 그것을 펼쳐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시간들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또 같이 낭송을 해보는 시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낭송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나운서님 목소리로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야, 큰일 났네. 그러면 오늘 신철규 시인의 시집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중에서 제가 읽고 싶은 거,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소행성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소행성. 우리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의자만 뒤로 계속 물리면 하루 종일 석양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너와 나는 이 별의 반대편에 집을 짓고 산다. 내가 밤이면 너는 낮이어서, 내가 캄캄하면 너는 환해서, 우리의 눈동자는 조금씩 희미해지거나 짙어졌다. 우리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적도까지 몇 발자국이면 걸어갈 수 있다. 금방 입었던 털 외투를 다시 벗어 손에 걸고 적도를 지날 때 우리의 살갗은 급격히 뜨거워지고 또 금세 얼어붙는다. 우리는 녹아가는 얼음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는다. 나는 내게 하루에 하나씩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못 보고 지나친 유성에 대해,
행성의 반대편에만 잠시 들렀다가 떠난 외계인들에 대해 너는 거짓말 하지 마 라며 손사래를 친다.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너와 나 사이에. 너에게 한없이 헤엄쳐 갈 수 있는 바다가 간간히 파도가 높아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바다가 우리는 금세 등을 맞대고 있다가도 조금씩 가까워지려는 입술이 된다. 지구의 둘레만큼 긴 칼로 사람을 찌른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질까? 죄책감은 칼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별은 너무 작아서 내 꿈속의 유일한 등장인물은 나. 우리는 마주보며 서로의 지나간 죄에 밑줄을 긋는다. 음악적이어서 좀 골라봤어요, 사실은. 와, 제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뭔가 짧은 연극 한 편을 본 느낌을 그런가요? 와, 정말 이렇게 전문적인 낭송의 힘을 오늘 처음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네. 뭔가 재밌어서 네. 시가 주고받는 느낌이 좀 있어서요. 네, 네. 네. 그러면 신철규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또 낭송을 들어보셔야 되죠. 네,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시집에 있는 것은 뭐 다른 분들도 혹시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시집 내고 나서 쓴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11월이에요. 11월. 다 왔는데. 네, 마침. 그 11월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좀 생각했습니다. 11월. 같은 숫자가 나란히 서 있다.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사선으로 비친다. 너의 왼뺨에 난 솜털이 하늘거리고 오른뺨은 그늘로 선명해진다. 나는 조금 더 햇볕 쪽으로 다가앉는다. 첫눈 오면 뭐 할 거야? 그것이 사랑의 속삭임인지 이별의 선언인지 헷갈려서 심장의 아래로 한 치쯤 내려앉는다. 몸속의 저울추가 무거워진다. 파동처럼 흐르던 마음이 입자가 되어 흩어진다. 실내의 나지랑이처럼 음악이 피어오른다. 고요하던 실내에 음악이 켜지면 실내는 그만큼 무거워질까? 소리에도 무게가 있을까? 흘러간 시간들은 어디에 쌓이는 걸까? 그거 알아? 열대지방에도 단풍이 든대. 건기 때 낙엽이 지는데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기가 건조해져서래. 나무는 몸 안에 깃든 물을 가두기 위해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두 그루 나무 사이에 낀 태양, 나뭇가지들이 만든 가시족쇄, 버림받은 빛, 컵을 놓친 손바닥의 새하얀 현기증, 손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먼 미래에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거울 속에 들어있는 환영을 손바닥으로 만져보듯이 거울 속으로 무섭게 달려드는 눈동자들, 입술이 지워진 얼굴들, 칼끝이 뾰족한 것은 무언가 찌를 것이 있기 때문이다. 뭉툭한 마음은 찌를 곳도 없이 무너진다. 너의 입술에 나비가 앉아있다.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자 사라지는 갈변한 마음들을 하나씩 털어낸다.
나는 텅 빈 나무처럼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본다. 털실로 만든 새는 노래하지 않는다. 네. 왠지 좀 마음이 좀 쓸쓸한데요. 11월은 좀 애매한 달이죠. 12월도 아니고 그렇죠. 10월도 아니고. 근데 그 달에 그 바람의 스산함, 뭐 쓸쓸함 이런 느낌은 강하게 시작될 때잖아요. 네네. 네.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직은 가을이 끝나지 않은 그런 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카페나 이런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을 좀 생각을 했고, 어떤 물음들은 그걸 같이 하자는 말이기도 하고 예. 또 너랑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변하는 지점들을 그 사이에 있다고 느꼈을 때 그 네. 말들이 좀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열대에서도 네. 단풍이 든다는 단풍이 든다. 낙엽이 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로 가지고 뭔가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카페 안에 그 빛 이렇게 네. 입술에 그 나비가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실제로는 빛의 같이 어떤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일렁이고 있는 예. 그 빛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뭔가 속내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어떤 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지금 아마 줌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신앙송이 오늘 여기 계신 7분, 또 온라인으로 1분, 해서 모두 7분, 그리고 저희까지 9명의 낭송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낭송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또 얘기도 듣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줌으로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참여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신앙송 학교 1기 전체 낭송을 다 들으시고는 이번에 1기를 다 마무리하시고 낭송회까지 다 끝내신 소감을 끝으로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도 안 했는데 계속 질문을 제가 해서 어떠셨어요? 이게 낭송회까지 해보시니까. 이거는 예정된 질문이었나요? 그게 아니라 네.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닌데 예. 떨림 시가 되다 또는 그러니까요. 떨림 시 낭송학교라고 했을 때 장명을 누가 하신 건지 이 기획자가 한 거죠. 기획자에게 예. 정말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싶었는데 시 자체가 떨림이니까 그렇죠. 아까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네. 우리 마음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마음의 주름 속에 갇혀 있는 말들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들은 떨리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떨림 때문에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더 멀리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진동이죠. 진동이 있으니까는 예. 이것이 멀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진동하는 말들, 또 진동의 느낌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 아까 뭐 안미선님 시도 그랬고 또 이윤경님 시도 그랬고 네. 타건지님 시도 그랬고 이런 시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마음속에 하지 못했던 말들,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 바깥에 해오지 못한 말들이 그것이 결국엔 마음에 또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병이 되잖아요. 예. 시를 쓸 때는 자기를 어떤 깨고 나오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깨는 작업들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그 떨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 목소리 또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를 쓴다는 게 사실은 그 5번의 강의로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고 나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각자 본인에게 걸려 있었던 단어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꺼내내서 한다는 거 굉장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 그걸 또
다른 분들 앞에서 또 낭송을 한다는 건 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소감, 감상하신 일기를 감상하신 소감, 또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나도 참여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을 그런 무슨 낭송을 한번 해보실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지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골라놓은 시가 하나 더 있어서 신철규 시인의 시를 하나 그동안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들으시라고 그냥 하나 좀 읽어볼게요. 더. 감사합니다. 벽.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벽이 되었다. 너랑 얘기하면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벽을 따라 걷는 독방의 수인을 생각하는 밤. 다종류들은 벽을 만나기 전까지 방향을 틀지 않는다. 저 수많은 발이 여는 원탁회의는 얼마나 소란스러운가. 당신은 벽에 대고 사랑해 라고 말한다. 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벽은 심장이 없고 심장의 떨림을 전할 입이 없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개하다는 뜻이야.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벽은 수직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내 가슴에 붙여놓은 수많은 메모들이 혓바닥처럼 날름거린다. 총탄, 십자가, 달력, 칼로 새긴 헤어진 연인의 이름, 낙서가 벽을 무너뜨린다. 죽은 자를 살려내라. 당신은 오늘도 방패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막아서고 있군요. 파도는 물의 벽입니다. 물이 불을 태우고 불은 물속에 잠깁니다. 물속에 갇힌 자들에게 목구멍으로 벽이 들어옵니다. 지상의 모든 수평선은 이제 하늘과 땅 사이의 벽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삼킨 벽은 두꺼워집니다. 거미는 자신이 만든 점성의 독방에서 생을 마감한다. 질문이 좀 들어왔나요? 제가 낭송을 할 동안.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요, 낭송을 저기 하셔도 지금 좋고. 하나 들어왔나요? 처음에 네. 11월 읽을 때 같이 참여해 주시는 김찬님께서 음. 어떤 11월의 정서가 쓸쓸한 느껴진다고 얘기도 했고 그러셨군요. 11월은 되게 우울한 달인가 봅니다. 공휴일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죠.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울한 달이죠. 네네. 월급도 뭐 적고 보너스도 없고. 아 정말인가요? 제가 예, 월급을 그렇습니다. 월급 생활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나 사실은 근데 소설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은 11월 늦어도 11월에는 이라는 연인들의 어떤 쓸쓸한 결말을 갖는 사랑 이야기는 11월에 의외로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상하게 12월에 헤어지는 네. 것이 아니라 11월에 보통 많이 그렇죠. 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설 뒤끝이 좀 안 좋은 네. 결말을 가진 그런 소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철환님께서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 제가 이렇게, 그렇게 눈이 안 보이네요. 저는 안경을 써서 네, 신철기 씨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네. 아까 참여해 주셨던 신앙송학교 그 수강생이고요. 그래서 아까 써주셨는데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업 작가가 아니라 이제 시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본업도 있고 가셨죠, 조금 지금. 시간이 지나면 초심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라고 음. 이제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들 생업이 있는데도 시간 하는 거 내줘서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저도 실제로는 씻어서는 못 먹고 사니까 보통 이제 저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강연뿐만 아니라 예. 그냥 대학교에서 수업도 뭐 하시고. 글쓰기도 하고 예. 글쓰기 수업도 하고 또 창작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다변한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본업이라고 이제는 저한테 뭐 누가 물으면 함부로 얘기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창작은 생계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본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있긴 하죠. 그 경계가 좀 극심할 때, 제 생업 때문에 씻을 시간을 좀 포기해야 되고, 또 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제 생업 자체에 좀 집중을 못하게 되니, 그 두 가지의 경계는 그 갈등, 마음의 어떤 힘겨움은 아직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나는 정말 제대로 전업 작가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쓰실 거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면서. 특히나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소설과 달리 전업 작가를 해도 그렇게 생계가 될 만한 만큼의 또 소득을 시로 통해서는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에세이도 또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한테 또 제가 물어보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글을 써서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뭐 돈벌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생활비를 버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기쁜 일이다. 글과 관계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각자의 어떤 그 상황들을 나름 다 잘 극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떤 분야든 자기 하고 싶은 일 했을 때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시인들하고 인터뷰를 제가 다른 곳에서도 했을 때 신청일 시인도 뵀었지만 거기서도 다른 시인도 생계는 다른 거로 입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밥벌이의 지겨움 또는 밥벌이의 힘겨움이 시를 쓰게 만드는 동력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정말 밥벌이가 되면 정말 좋아하던 일이 지겨워지죠. 그런 것도 분명히 사랑의 마음이 조금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네. 사람만큼 변덕스러운 존재가 없을 거예요. 네. 자, 또 혹시 더 의견이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이번에 일기로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것 아니면은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2기는 이렇게 뭐 운영해달라 의견이 있다면 지금 저분께서도 김소리님께서도 이 멀리서. 과정을 좀 예. 더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네. 낭송 배우는 과정도 예. 그런 어떤 소망을 좀 얘기를 표현을 좀 하셨네요. 네네. 예. 2기는 내년에 되나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작진한테 물어봐야 돼. 2기는 계속 가나요? 네, 웃고 계시기만 하는데.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예. 아나운서님 그 낭송 이렇게 가르치실 때 어떤 부분에 또 중점을 두셨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재미있었고 보람이 있으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그전에는 기존에 알려졌던 시인들의 시나 아니면 작품들을 갖고 할 때는 그 해석이나 이런 게 정답이 사실은 다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설서가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은 인문 하시는 분들이 이미 써놓은 책들이 있다던가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새로운 걸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거여서요. 얼만큼 잘 표현할 수 있게 하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번에는 정답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쓰신 분들의 그 마음이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없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걸까를 느끼면서 그게 나라면 어떻게 표현해 볼까?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 그다음에 언어는 음악과 같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소행성을 선택한 이유도
이 음악과 같은 리듬을 탈 때 조금 편안한 게 있고요. 그걸 잘 살려줬을 때 들을 때 또 재미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뭐 의태어나 의성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시는 제가 그걸 어떻게 리드미컬하게 살리시면 더 재밌겠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드린 거. 그리고 그 단어의 어휘를 선택하신 거에 감정이 사실은 다 있거든요. 그 어휘가 가벼운 어휘가 있고 무거운 어휘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 아까 이제 김소리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셨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는 왠지 냉장고 뒤지고 할 때까지 마음이 좀 무거운데 막상 차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순간부터는 네. 굉장히 감정이 뜨기 시작하는 네.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그 감정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해서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보면서도 그때도 많이 서로 얘기했지만 아이가 되지 않으면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게 어른이 되면 감정이 다 내려가 있고 그때도 저희 나오셔서 어떤 분 그 노래 가사 읽는데도 힘들어 하셨던 분도 계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감정을 갑자기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좀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어려운 일이라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더 만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감정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타근지님 같은 경우는 그날 자신이 쓴 시인데 어떻게 더 좀 어찌 보면 단순한 표현들인데 그걸 어떤 감정으로 더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근데 그거는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어서 네, 네. 강하게 느껴야지 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바를 하기 때문에 아니요, 너무 이렇게 네. 적정하게 잘. 네, 오바를 해요, 제가 좀. 그래야지 이게 이만큼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뭔 말을 하면 그냥 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세게 표현하나. 싫다는 것도 너무 싫다. 막. 근데 그게 감정을 자꾸 드러내고 근데 그날 하시면서 감정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걸 저는 느꼈어요. 읽으시면서 본인의 거를 사실은 글로 쓰는데도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거를 말로 진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표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 과정이 또 다른 훈련, 그 한 번 글 쓴 것 같은 만큼의 감정 꺼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와, 그게 재밌었죠, 뭐 같이 하면서. 저도 실제로 5강 끝나고 나서 저기 아나운서님 강의를 제가 들으면 안 되냐고 오시면 안 돼요. 막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위축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어쨌든 시는 그 쓰신 분이 가장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정답들을 다 갖고 계신 거라 뭐 크게 제가 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신앙송 일기 저도 재밌었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고요. 신앙송학교 2기가 또 계속 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의선 책거리 5주년 여기 이제 저자대의 책축제 신앙송 학교 1기 시민 작가들이 함께한 신앙송회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요. 축제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기는 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직접 오셔서 보실 수 있는 전시들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이제 일기를 마치시고 또 물어봐. 대답. 아니요. 준비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예. 저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경의선 책거리 오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산책과 독서를 같이 할 수 있는 맞아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들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지하철 딱 내리면 출입구 딱 나오는 네. 순간, 개차하고 나오는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나무와 또 의자와 사람들, 아주 차분한 어떤 그 도심 속에 뭐라고 해야 될까, 호수 같은 네, 느낌을 맞아요.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강연, 아까 전시도 좋은 거 있다고 했는데 마침 저기 방언서 작가 예. 10주기 또 전시가 있어서 맞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게 좋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새롭게 느껴보고 또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렇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또 줌으로 열심히 신앙송을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송학교 신앙송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